인생의 특별한 날,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꽃인데요. 외출과 만남이 부쩍 줄어든 요즘, 그저 나를 위해 한 송이 꽃을 선물하거나 집안 분위기 전환을 위해 꽃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물 받은 꽃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일단 해봐요가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나만의 꽃 포장법부터 선물 받은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는 법까지. 오늘 이 시간 김은영 플로리스트, 장웅조 플로리스트,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꽃,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꽃꽂이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한 씨.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와, 오늘따라 정말 유난히 스튜디오가 화사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아, 그렇죠. 이 꽃들 보세요, 꽃들. 이 꽃들 뿐이겠습니까? 네. 지금 저서 활짝 핀 오미연화, 그 다음에 저 이지연 꽃. 이렇게 생기발랄한 꽃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지연화. 정말 발랄하네요. 지연이 꽃, 미연이 꽃 포함해서 네. 예쁜 꽃들이 오늘 그 스튜디오에 한가득인데요. 향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생기도 그냥 막 솟는 것 같은데. 이 추운 겨울에 웬일이에요. 진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좋네요. 예. 오미연 선생님도 꽃 좋아하시죠? 그건 거의 쓸데없는 질문이지. 죄송합니다. 아니, 난 너 꽃 너무 좋아하는데 이 꽃이 내 젊은 만큼이나 너무 짧게 펴가지고 네. 너무 아쉬운데 오늘 공짜로 이렇게 많은 꽃을 보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 꼭 오랫동안 이 꽃을 만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뭐 사실 예전에는 연말 연초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럴 때 꽃 많이 줬는데 요새 꽃값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아니 네. 뭐 꽃값도 꽃값이지만 네. 사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포함해서 여러 행사들이 이제 너무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네, 뭐 꽃이 파시는 사장님이나 화훼 농가 관계자분들이 사실은 너무 지금 참 안타까워하시고 시름이 깊은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어떤 뭐 그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꽃 한 송이라도 이제 사가지고 집에다 꽂아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좋아요. 네, 이제 꽃값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사실 뭐 화분을 키우는 분도 있고 네. 또 그래도 나는 꽃이다 그러는 분은 이제 한두 송이라도 사서 가져가는데 맞아요. 네. 저걸 또 어떻게 꽂냐에 따라서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 다르죠. 또 선물 줄 적에도 받는 사람이 또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빨리 시들지 않게 예쁘게 보관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화훼 농가도 좀 도와드리고 어머 여러분 잠깐 잊으셨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네. 좀 알려드리면서 네. 자 그럼 이 꽃을 귀하게 선물 받으셨을 때 아니면은 댁으로 모셔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오래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오래 관리하는 법 그리고 집에서 내 손으로도 좀 예쁘게 꽂아놓고 보실 수 있는 법까지 오늘 아주 재밌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꽃꽂이 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또 나만의 꽃꽂이 방법이나 또 생화 관리법 있으신 분들도 같이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과 의견은 방송 중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꽃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앞서서 오미연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꽃 선물 받으면 일단 보관이 처음에 딱 왔을 때처럼 최대한 좀 예쁘게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미연 선생님은 일단 어떻게 하세요? 네, 보관. 꽃다발이 왔다. 네. 어떻게 보관하세요? 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꽃다발을 많이 그렇죠.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올 때 가장 고민인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볼 수 있을까? 네. 가지고 오신 마음을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네. 일단 가져오면 사진 찍고 그다음에 맞아, 이제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네. 물병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래 관리할까? 해가지고 연구는 하는데 네. 결과는 똑같아 매일. 한 3일 지나면 그다음부터 슬퍼져. 그래가지고 3일이 굽이에요, 3일이. 네. 최대한 길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네. 말리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말리면 이렇게 피어있던 이랬던 꽃다발이 네.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 이렇게 말라요. 맞아. 네, 맞아. 길쭉해지고 어. 또 안 되겠다. 그럼 꽂아봐야지. 그래서 물 열심히 갈아주고 꽂아놓으면은 이랬던 꽃다발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예쁘게 부풀고 마지. 안 줄어들고. 예쁘게 마르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게 꽃을 좀 말리면 기분까지도 좀 말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준비하신 건가요? 꽃하면 생화잖아요. 그렇죠. 예. 말리면 좀 뭔가 정말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생화로 두고 좀 오래오래 좀 두고 보고 맞아.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장홍조 선생님 생화 좀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싱싱하게. 싱싱하게요. 네. 보통 대부분 분들이 실제로 꽃다발 받으시면은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네. 아니면 그대로 화병에 넣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제대로 보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보통 이런 꽃다발을 선물을 많이 받으시면요. 요게 너무 이쁘니까 포장 풀기 아까워갖고 그대로 그럼요. 맞아요.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대로 놓아도 좋기는 한데 여기 묶은 부분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꽃들이 통풍이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해요. 아.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받으신 꽃다발은 리본과 뭐 포장 다 풀어서 그대로 화병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구나.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포장을 요새 너무 이쁘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꽃의 한 부분이라서 이걸 푼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고급스럽기도 그러니까 한데 포장 이렇게 덕분에. 그냥 갖고 잤는데 그러면 숨통이 안 트이는구나. 아우, 근데 꽃이 이렇게 흐트러지던데 내가 이렇게 꽂아보면 빼고 꽂아보면은 맞아. 말한 대로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꽃들이 지금 네. 소위 예쁘게 이제 보이려고 다 마치 이렇게- 우리 코르셋처럼 네. 그렇지. 꽉 이제 조여놓은 건데 네. 이걸 풀어놓으면 꽃들은 숨을 쉬는데 이제 몸매처럼 이렇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안 예뻐요. 방금 굉장히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네. 카메라에 나왔어요. 여기 네.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꽃다발 받으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아깝잖아요. 네. 풀기가 그래갖고 안 풀으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에서 아, 뭐예요? 꽃다발. 아, 네.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은 네. 물주머니. 아, 맞아요. 요즘 네, 맞아요. 물주머니 해서 저렇게 주시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놔도 될 것 같아. 네. 근데 요 물포장을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아. 좋아요. 제거하는 방법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보시면은 보통 꽃집마다 다른 방법이긴 한데 위에가 물포장 위에가 끈으로 묶여 있거나 네. 아니면 네. 테이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르시거나 그대로 쏙 빼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뽑으면 그냥 빠지네요. 저는 가위로 이렇게 다 오렸거든요. 요렇게 빼주시면 되고 네. 두 번째 중요하신 점은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잘라주셔야 돼요. 아, 어떻게 해요? 지금 요렇게 줄기들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냥 자르시는 게 아니라 1, 2cm 아래쪽 1, 2cm를 네. 요런 식으로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빨대 밑에 쪽처럼. 그렇죠. 그냥 포장지째로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꽃이라는 게 물관이 막히게 돼요. 아. 공기 중으로 다. 시드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관을 네.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1, 2cm 정도 자르고 나서 그 다음 물에다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네. 그냥 뭐 그냥 자르면 안 되고 꼭 사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는요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 단면의 면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물을 훨씬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한 가지 저렇게- 물어볼 거 있어요. 네. 만약에 사선으로 잘라서 왔다. 네. 그럼 그래도 또 한 번을 잘라줘야 돼. 물에 넣기 전에는 무조건 한 번 더 잘라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아. 그래서 받으신 하긴 바로 자르면 그 잘린 부분이 신선하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 때도 밑에 뾰족한 부분이 훨씬 우리가 음료를 빨아당기기가 쉬우니까 맞아. 그런 원리로 저 친구들이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보관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구나. 네. 근데 물병에 지금 물을 좀 적게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물을 꽉 채워서 넣어줘야지 쟤네들이 많이 물을 먹는 거 아닌가요? 물을 너무 적게 부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물에는 네.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 물은 너무 가득 채우지는 마시고요. 예. 적당히 채워서 물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적당이라는 게? 적당히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적당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어느 선이 적당이냐고 알려주세요. 대부분 요 화병의 3분의 2 정도 높이를 보시면 되고요. 네. 3분의 줄기 밑에가 10cm 정도. 10cm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여태까지는 가득 채우는 게 당연히 뭐 좋고 오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만 채워도 되는 거였네. 3분의 2 정도. 네. 물을 조금 채우는 이유는요. 네. 물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은 박테리아가 그만큼 많이 서식을 하게 돼요. 박테리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썩으니까 그렇구나. 꽃이 빨리 시들 수 있어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사실 이 정도면은 이틀 정도는 꽃이 충분히 네네.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싱싱하게 볼 수 있어요. 네. 대신 매일 해주시는 거죠. 네. 제일 좋죠. 매일 아니 저는 사실은요 선생님 그 얼음을 좀 이렇게 넣잖아. 좀, 네, 한두 개씩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물이 그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얼음을 얼음을 넣어준다고. 얼음을 넣어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물을 갈아주실 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뭐예요? 네. 뭐냐면은 네. 이대로 꺼내신 다음에 줄기 부분, 요 줄기 부분을 미끌미끌한지 한번 만져보셔요. 미끌거릴 때 있어요. 미끌거리죠. 미끌미끌하다 싶으면은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고서 그 후에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선으로 1, 2cm 정도 아래쪽을 자르고 나서 다시 그 꽂아주시는 게 제일 미끌거리는 거는 뭐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 보니까 꽃이 물을 좀 짓무르거나 갈아. 네. 일찍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물을 갈아줄 적에 저는 막 어느 때 너무 아까워가지고 비싼 생수를 갖다가 나 정수기에서 오래 살으라고 물 막 받아서 그러는데 하는데. 정수기 물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정수기 물보다는 일반 수돗물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약 15도 정도. 1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 갈아주는 건데 솔직히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뭐 깨끗한 물일수록 좋은 것 같은데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이 더 좋군요. 그러네요. 네. 한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선생님? 15도 정도 플러스 좀 시원한 마이너스로 물이네요. 네, 찬물?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자, 생화를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들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네. 첫 번째가 물은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럴 때 밑둥을 만져봐서 좀 미끌미끌하면 그거를 잘 씻어낸 다음에 다듬어 주시고 다듬으실 때 줄기 밑에 부분은 1, 2cm씩 빨대처럼 사선 모양으로 잘라주면 사선으로.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5도 정도 되는 수돗물을 줄기에 10cm 정도만 되도록 잠기게 해주시면 전에보다는 훨씬 오래 옆에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이 맞아요. 상당히 깔끔한데요. 네. 맞아요. 꽃집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2주 정도는 싱싱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주 정도. 요즘엔 길죠. 근데 꽃한테 가장 좋은 거는 포장을 풀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포장을 풀어서 예쁘게 화병에 꽂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 그걸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500원.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설레기 시작하는데 약간 두렵기도 하고 이지연 씨가 말씀대로 오늘 그 다양한 꽃꽂이 방법을 이제 두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배워볼 텐데요. 네. 먼저 그 김은영 선생님 차례인데 저희 어떤 거부터 배우면 될까요? 일단은 뭐 세 분은 꽃꽂이 배우신 적 있으세요? 뭐 라고 얘기하긴 네. 그런데 지연 안 씨는 해본 뭐 건 아니고 40년 전에 배웠어요.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 해봤는데 항상 기초반에서 맴돌더라고요. 맞아. 예. 끝까지 못하고. 네. 어떤가요, 선생님? 기대가 저버리는 그런 얼굴을 지금. 아닙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과 쉬운 기초로 다져서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쉽게. 네. 일단은 여기 앞에 꽃을 몇 송이 한번 골라봐 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드디어 꽃 앞에 나가서 꽃 만져보나요? 나는 자기가- 신동진 아나운서가 제일 궁금해. 어떤 어떻게 꽃을 고르시 만들지? 야, 뭘 야, 골라야 되지? 그거를, 그거는 다 좋은데? 그래, 나도 이거. 장미. 근데 이거를 우와, 난 큰 거. 또 요걸로 하려고. 나는 얘네들이 이쁘다. 나 뽑아가세요 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애로 어머, 나 요거. 하겠어. 예. 뭐 장미하면 빨간 장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 정말 네. 신선한 오늘 거 목요일이에요. 골랐네. 근데 이 장미가 또 조심할 게
가시 가시가 조심해야죠. 많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두 예. 송이씩 지금 선생님 골라봤거든요. 네. 자, 저 이렇게 골라봤는데 어떻게 잘 골랐나요? 네, 너무 잘 고르셨고요. 일단 한 송이씩 고르는 거는 마음에 드는 꽃으로 고르기는 쉬운데 여러 송이를 고를 때 네. 그 색깔 배치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꽃이 분홍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분홍색의 꽃을 골랐다면 이렇게 연한 핑크로 주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연한 핑크가 와도 되고요. 같은 계열에 다시 메인에 되는 진 핑크가 와도 되고요. 벌써 예뻐요. 이렇게 다양한 핑크색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색상 배합에서 유사색 계열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핑크 계열이 완성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 색상으로 이런 보라톤의 포인트 색상을 넣어주시면 예쁘다. 이렇게 단조로운 배치에서 하나의 이런 포인트 색상으로 굉장히 동적인 배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2개 넣어도 되나요? 네, 포인트는 2개 넣어도 되는데 이 메인의 색상보다는 양은 훨씬 좀 적어야겠죠. 적은 게 포인트가 확실히 살겠죠. 그래서 실화체로 합해서 네, 눈에 확 포인트는 띄는 게 이쁘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포인트는 몇 가지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핑크 계열로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아름다운 이 색상 배치가 완성되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뻐. 아니, 선생님들은 저렇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별거 저기 아니에요 장 선생님도 와 계시니까 네. 좀 잘 고르는 법, 네. 뭐 꿀팁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네. 꽃을 고르실 때는 색상뿐만이 아니라 그 꽃의 상태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줄기에 달린 초록색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또 마르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활짝 핀 꽃은 우리 집에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예전 이야기거든요. 핀 것 같은데 커서 좋았는데. 그래서 몽우리 상태를 고를지 네. 좀 반 정도 핀 거를 고를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몽우리 진 거를 만약에 고르셨으면은 그거는 메인 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메인 꽃을 뒷받침해주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이뻐요. 네. 네네. 맞아요. 그 몽우리 진 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눈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큰 꽃이 눈에 띄지만 네. 나중에 그 친구들 또 늦게 이렇게 몽우리를 틔워주면 또 고맙더라고요. 예. 뭐 하나씩 갖고 왔네. 활짝 핀 꽃과. 나도 큰일 났네. 너무 활짝 핀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그거 네. 좋은데? 예. 네. 그렇게 이제 꽃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또 사 왔으면 이제 얼른 또 꽃꽂이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부터 배우면 될까요? 일단 꽃꽂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플라워 컨디셔닝이라는 꽃 다듬기인데요. 다듬기. 네, 꽃을 구매하면 꽃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이 안 담긴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 유통 과정에서 꽃이 굉장히 지쳐 있기 때문에 그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손질해서 다듬어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꽃 손질법을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꽃이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수명도 연장해주는 이제 기초 작업인 건데 그러네요.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 거? 저는 이미 무서워서 일단 장갑을 꼈어요. 찔릴까봐. 아, 그래? 이지연 씨 끼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일단 꼈는데. 주섬주섬 끼시더라고요. 지금 일단 끼는 게 맞나요? 네, 네, 장갑. 맞습니다. 저는 장갑을 안 끼고 장미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장갑은 끼시는 게 좋고요. 네. 필요한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위와 물통만 있으면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가위인데 가정에 가위가 없으시면 주방용 가위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일단 시연하는 게 장미라는 꽃인데요. 네. 장미를 봤을 때 윗부분에 이파리 하나, 두 개를 남기고 네. 아랫부분의 잎을 싹둑싹둑 잘라줄 거예요. 다 잘라도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이 물에 들어가면 박테리아균이 많이 서식되기 때문에 꽃 컨디셔닝에서는 이런 꽃 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둥은 이제 이렇게 가시만 남았네, 가시만. 가시도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아, 가위로. 네. 은민 선생님 잘 되고 계세요? 이건 이파리가 굉장히 많네. 요랬는데 지금 요렇게 제가 다듬었거든요. 집에서 이 가시 다듬으면은 그 바닥 청소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쉽게 뭐예요? 구할 수 있는. 요거는 제 가정에서 쓰시는 행주인데요. 네. 요런 젖은 행주를 꽃을 잡고 아래쪽으로 살살살 훑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매끈하게 줄기가 잎이 완전히 제거된 줄기를 보실 수 있어요. 요런 행주인데 요거는 적셔볼까요? 가시는 제거되지 않지만 이파리는 깔끔하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깔끔해지는 적셔서. 효과가 있어요. 가시도 이제 끝부분 좀 남았던 부분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네, 가시는 가위로 싹둑싹둑 재단해 주시면 훨씬 네. 편리하실 거예요. 자, 행주를 이렇게 깔끔하게 놔도 이제 될까? 제거를 했어요. 이파리를 지금 조금 잘- 남겨두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파리는 아까 샤샤샤.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우와! 너무 잘 되죠. 네. 됐어? 놀랬어. 푸르륵 내려갔어요, 그냥. 물 적셨는데. 힘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지? 와, 금방 되네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네. 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요걸 지금 원하신 것 같은데. 요렇게 됐어요. 와, 네. 잘 됐다. 꽃에서 정말 중요한 게 줄기가 다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줄기가 다치면 또 세균이 번식하고 물이 오염되고 다시 꽃이 시드는 효과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줄기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는 게 중요한 줄기 안 포인트입니다. 다치게 깨끗하게. 네, 맞습니다. 잘 여기 밑에 다듬어진 것 사선으로 같아요. 안 자르나요, 밑에? 맞습니다.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오. 잘 알고 계시는 줄기를 끝부분에 사선으로 절단을 해줘야 물이 들어가는 단면적이 훨씬 넓어지게 돼요. 아, 여기도 사선으로. 네, 그래서 네. 잘린 즉시 바로 물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요렇게. 물통에 지금 그냥 넣으면 돼,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봤어요. 바로. 재밌네요. 자, 아, 너무 재밌어. 요렇게 저는 이제 한 송이. 네. 한 송이만? 난 저는 두 송이 요렇게 넣었는데. 두 송이를 일단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뒀어요. 얘가 이 밑에 있으니까 밉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꽃 손질은 대충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꽃꽂이 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요?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꽃꽂이 하는 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